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주인공은 이준석이었습니다. 36세의 젊은 이 원외의 당대표가 탄생한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준석은 그래서 당연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만큼이나 지금 뜨거운 인물이 윤석열입니다. 아니 훨씬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일부 나왔습니다. 경선 기간 내내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포인트가 이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탐탁해 생각하지 않는 김종인이 상황 노릇을 할 것이다, 유승민이 뒤에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오늘 이준석 당대표가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질문도 받고 또 윤 총장과 관련된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리고 이 당권 경쟁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보여준 입장을 보면 당분간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의 이런 입장을 지켜보면서 이 언론들은 지금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2도지사 등 당내 인사들이 반색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유승민 전 의원은 상당히 반색을 하고 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반면 이 윤석열 전 총장 혹은 이 외부에 있는 안철수, 이런 대권 주자들 입장은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이준석과는 악연이 좀 있습니다. 바로 노원구 병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노원구 병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이 관계 속에서 이준석의 국회의원 출마를 안철수는 막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악연이 있는 안철수와의 통합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은 오늘 상당히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윤석열은 조금 멈칫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떨떠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이준석의 태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인은 이 꽃길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듯한 이준석 후보의 태도에는 당황함을 느낀다, 이런 취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이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거 관리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준석 신임당 대표는 공정 경선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문호를 개방하되 특별 대우는 없다는 뜻입니다. 당 안팎의 유력 주자들이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의 1차 과제는 1차 과제가 아니라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성공적인 대통령 선거 경선 관리, 그리고 야권의 정권 교체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준석에게 바로 다가온 과제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과 이 질문 답변을 갖고 우리 당은 자강에 대한 의지를 계속 보일 것이다, 우리 당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대선 주자에게도 활짝 문호를 열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당 밖의 후보들에 비해서 낮은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당내 대선 후보들은 지금 완전히 희색이 만면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는 유승민, 원희룡, 김태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여론조사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가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 그리고 3위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정도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사는 오세훈을 넣기도 합니다. 오세훈은 국민의힘
소속 중에는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세훈은 내년도에 대통령 출마가 아니라 서울시장 재선을 노린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는 오세훈은 잘 넣지 않습니다. 오세훈을 넣으면 꽤 높게 나옵니다. 자, 이 정도기 때문에 지금 당 내에서 그동안 낮은 지지율로 고민해왔던 대선 주자들, 이준석의 대표 선출에 상당히 기대를 거는 눈치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나 유승민 전 의원 이외에도 하태경 의원도 출마 의지를 밝혔다. 당내 후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게 일과제다. 당박 주자들이 입당이나 합당하기 전까지 우리 당 룰 세팅 과정에서 당내 인사들의 의견이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일단 당 밖에 있는 인사들은 좀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룰을 봐야지 들어올지 말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공천 자격시험 친다 그러지, 뭐 어떻게 한다 그러지, 당장 입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 당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 당 밖에 있는 윤석열 등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자리를 찾아야 돼,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언론들은 당장 유승민 전 의원이 새 지도부 이준석 체제에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의 의원실 인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승민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는 부인합니다. 유승민하고 친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내가 대표인데 어떻게 유승민한테 특혜를 줄 수가 있느냐. 제가 봐도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유승민한테 특별 대우 해주기는 힘듭니다. 반면에 유승민의 경쟁자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것저것 쓰면서 아예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장치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개된 경쟁, 게다가 이준석도 계속 정치를 해야 할 텐데 유승민 전 의원한테 대통령 후보를 주기 위해서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을 박해한다? 시험 쳐라. 윤석열 공천 자격시험에서 떨어져서 너는 안 돼.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준석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희룡 제주지사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변화의 시작은 이준석이 이끌었지만 완성은 원희룡이 해내겠다는 각오로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은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국민과 당원의 마음이 새 지도부를 탄생시켰다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모두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아픔에 공감하고 시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새로운 정치의 새 지도부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은 상당히 반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합니다. 뭐가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낸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당 안의 주자들이 당 밖의 주자보다는 훨씬 더 반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당 밖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무소속 홍준표. 근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제 조만간 복당이 실현될 것 같습니다. 자, 당대표에 출마한 5명의 후보들은 모두 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복당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TV토론에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시기 문제지 조만간 홍준표의 복당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지금 국민의힘으로 갈지 민주당으로 갈지 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김동연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대통령 선거가 9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에 갈지도 국민의힘에 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우습습니다. 솔직히. 자,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선 일정을 당겨도 8월 중순 또는 8월 말 이후 시작할 수 있다. 특정 주자가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경선 일정 조정은 가능하지도 않다.
자, 당 밖의 후보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아무튼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이겨야 하는데 윤석열을 밖에 두고 이거 되겠습니까?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체제를 좀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당장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언론은 윤석열 총장 측을 인용해서 7월 달에도 안 들어올 수가 있다. 9월 달에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 총장 측에서 볼 때도 이준석 대표 체제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본인은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준석의 말만 들으면. 그러니까 이준석이 본인이 당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전을 관리하는 입장인데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의 당대표는 조연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당대표의 권한이 대통령 후보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된 순간부터는 모든 게 대통령 공식 후보 입장으로 다 갑니다. 권력도 다 글로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 인수위 시절에도 당은 대통령 후보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너무 자기를 앞세워서 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다루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가 9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뭐 또 하나 이 극단적인 경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표대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윤석열 전 총장은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단일화, 야권 단일화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오픈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이준석 대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특정 주자를 위해 유리한 룰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총의를 모아 경선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원칙을 만들겠다는 것이니까 이런 거는 뭐 이준석 대표의 말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나오는 것들 이걸 보면 분명히 당내 주자들이 반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준석 대표의 숙제입니다. 자, 어떻게 원활하게 무리하지 않게 또 국민들의 감동을 받으면서 대통령 선거제를 치를 수 있는가. 그 전에 이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특정 후보와 이렇게 유불리 때문에 분열되는 모습은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